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대통령 지지율 다시 올라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네, 오늘 이제 한국갤럽의 정기 여론조사가 나오는 날인데요.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의 1000명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해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8월 4주차 정기조사고요. 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59%로 나왔습니다. 지난주 조사에 비해서 이제 3%포인트 상승한 수치고요. 7월 3주차에 64%를 기록을 했다가 8월 2주차까지 좀 많이 빠졌습니다. 59%포인트로 떨어졌다가 8월 3주차 지난주에 다시 56%까지 떨어졌었는데 이번에 이제 반등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긍정평가 이후로는 21%가 선택한 이제 외교 분야의 성과가 꼽혔습니다. 그리고 뭐 경제 민생이 12%, 전반적으로 잘한다가 11% 이런 순서였고, 다만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이 국익에 도움이 됐다라는 응답하고 이제 맞춰보면 지지율하고 거의 일치를 하는데, 국익에 도움이 됐다라는 응답은 58%였고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23%. 그래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평가가 이번에 지지율 반등에 어느 정도 이제 도움이 됐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부정평가는 30%로 나왔는데 지난주 대비해서 이제 5%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정평가도 이유가 외교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12%였고 과도한 복지나 민생 지원금, 뭐 노동 정책 이런 순서로 나타났고요. 물론 뭐 이제 한국갤럽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정기조사가 다른 여론조사들에 비하면 이제 지표상 이슈의 반영 비율이 좀 이제 민감도가 좀 덜한 편이긴 합니다. 좀 꾸준하게 흐름을 보여주는 여론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기간이 좀 끝났고 뭐 그 뒤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행보가 좀 부각되는 기간이 겹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뭐 그렇게 좀 그리고 보입니다. 눈길을 끄는 게 저는 노란봉투법 관련 여론조사가 눈길을 끌던데요. 네, 노란봉투법 민주당 주도로 지난 28일에 본회의 통과를 했는데 찬성 의견이 42%, 반대가 38%였고요.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거라는 응답이 42%, 긍정적 영향을 줄 거라는 응답이 31%였습니다. 이 특이했던 게 제가 느끼기에 경제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거라는 사람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하는 분들이 많군요.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뭐 단순 해석을 하자면 필요하니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다. 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느 쪽이 압도적 우위라고 할 수는 없는 이슈고요. 뭐 경제 정책이고 또 노동 정책이다 보니까 원래도 이제 의견이 좀 갈릴 수밖에 없는데 뭐 그런 좀 특징이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경제에 부정적 영향 가능성이 있어도 해야 될 일은 하자. 뭐 이런 의견인 것 같아서요. 특이하게 봤습니다. 네, 해석하자면 이제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권 면직 검토한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인사 권한 중에서 뭐 임기를 그 보장받는 위원장급에 대해서도 이제 직권 면직이 가능하다는 거는 뭐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도 이제 확인하셨습니다. 다른 자리도 아니고 이제 바로 그 방통위원장이거든요. 그때도 이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직권 면직을 한 바가 있었는데 이유는 이번에는 조금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일단 오늘 대통령실이 밝힌 내용을 보자면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이걸 가장 이제 중요한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번에 국무회의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직무 배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국무회의에 참석을 못 하고 있는데 뭐 이유가 됐던 거는 이제 7월에 나왔었던 감사원의 감사 결과거든요. 그때 이제 7월에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할 때 내용을 보시면 작년 8월에 있었던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정지가 된 상태에서 같은 해 9월과 10월에 이른바 이제 극우 유튜버로 분류되는 유튜브 채널들에 출연을 했습니다. 펜앤마이크 TV와 고성국 TV 같은 곳에 출연을 했는데 4번 정도 발언을 한 내용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발언이다. 그래서 이제 감사원에서 주의 처분을 내린 바가 있는데요. 작년 9월 10일에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면 본인을 두고 이제 보수 여전사라고 지칭하는 보수 일각의 주장이 있다라고
진행자가 질문을 했더니 참 감사한 말씀이다. 예. 그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좀 필요하다. 예. 저를 그렇게 지칭해 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예. 그리고 9월 25일 방송에서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다. 뭐 그러니까 이제 싸워야 한다는 취지의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4항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품위를 지켜야 되는 품위 유지 의무 이런 것들을 위반했기 때문에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내는 발언에 대해서 주의 조치한다. 뭐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직권 면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한다는 거고요. 뭐 그 외에도 능력이나 뭐 근무 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것들이 직권 면직의 이유가 될 수 있는데 뭐 지금 보시면 이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 항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BC 자회사인 IMBC 주식 등을 가지고도 주식 백지 신탁을 하지 않고 미뤘던 것. 이게 지금 이제 그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라고 이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미 판단한 바가 있고요. 뭐 그것 때문에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소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직권 면직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뭐 여러모로 보나 대통령실에서 이걸 검토한다고 밝힌 이상 조만간 면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어 보인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검찰 개혁을 가지고 당정이 약간의 어떤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춰졌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 사안 관련해서는 가장 최근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뭐 속도 조절론에 이어서 구체적으로 이제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이 아니라 이제 법무부 산하의 검찰청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바람에 여당 내에서의 이제 어떤 문제 의식과 좀 다른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충돌이 있었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 검찰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국무회의 자리에서 직접 언급을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이 비공개 국무회의의 내용을 브리핑을 했는데 중요 쟁점에 대해서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력 남용 방지 대책이라든지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일종의 보여주기식으로 진행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못을 박았다고 하고요.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있다는 전제 하에 검찰 역시도 잘못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공통의 인식 위에서 해결 방법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뭐 세부적인 이견이 있다라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한발 그 물러선의 반응을 내놓긴 했습니다. 뭐 근본적으로 문제의식이 다르다기보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그중에서 대부분은 세부적인 이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오히려 국민 앞에서 토론을 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요. 대통령이 주관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밀히 따지면 이제 여권 내에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실천 방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는 것을 대통령실에서 인정을 한 거고요. 대통령이 공식 인정을 한 셈이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토론이 더 필요하다. 토론 필요성에 대해서 대통령이 강조한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속도를 내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제동 장치를 거는 걸로도 읽힐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강유정 대변인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보시면 불신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검찰을 향한 불신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치권과 다른 의견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토론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서 대안을 마련해가는 상생적 토론 과정을 거치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지난번에 여당 그 지도부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대통령이 이미 이제 뭐 이 기소와 수사를 검찰의 수사 기소를 이제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하고 완전히 이제 맥을 같이 하는 의견을 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어떤 구체적 사안들에 대해서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법무부 장관의 이제 중수청 관련된 문제 의식이라든지 뭐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구체적 방안들 구체적으로는 어느 조직 산하에 둘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견을 인정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좁혀나가는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대통령이 선언을 한 셈이죠. 같이 함께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장동혁 야당 대표가요. 회동 가능하다. 이거 나오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조건이 있습니까?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건부입니다. 네. 어제의 입장에서 엄밀히 따지면 이제 크게 달라진 거는 아니긴 한데 조건의 내용을 따져보면 성사가 될 가능성도 없어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연천회가 끝나고 나서 기자들하고 이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의 회동을 추진하도록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거에 대해서 이번에는 그런 형식의 만남이라도 언제쯤 다시 시간을 정해서 제1야당 대표와 만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다음 기회에는 제1야당 대표랑 1대1로 만날 거를 대통령실에서 확인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이제 많이 양보해서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이 만나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성과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표가 따로 시간을 갖고 국민의 삶에 대해서 진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마찬가지죠. 결국 이제 1대1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였냐면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는 합의문을 통해서 공개를 하거나 합의문을 공개를 하거나 팩트 시트를 국민께 공개한다면 굳이 성과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국민을 설득하고 안심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나올 것 같은데요? 나오겠다는 얘기 같은데. 네, 뭐 이제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여야 대표 회담을 먼저 하고 나중에 이제 이른바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뭐 야당 대표와의 1대1 만남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굳이 피할 만한 사안은 또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조건이라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일관된 야당과의 협조 방침 하에서 이제 보자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걸로 이제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쪽 얘기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건 모르겠지만 체면만 세워주면 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로도 들리고요. 네, 그렇게 들릴 수도 있고 뭐 야권 내에서의 어떤 입지를 이제 고려해달라는 이제 취지로도 들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나중에 설명드렸던 정상회담의 합의문을 공개하거나 팩트 시트를 공개한다. 이게 이제 바로 직전에 석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집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내놓을 수 있는 의견인지는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이번에 이제 미국 대통령하고 우리 대통령이 만났을 때 합의문을 별도로 이제 채택하거나 뭐 기자회견 형식을 통해서 공개하지 않은 거는 양국의 합의하에 결정한 최종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외교 사안에 대해서 최종 결정된 부분을 공개하는 있는지 없는지도 일단 모르지만 그걸 공개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반대급부에서 지난 정권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갖고 있던 뭐 바이든 전 대통령과 있었던 여러 대화 내용들에 대해서 다 공개하라든지 혹은 뭐 이른바 이제 바이든 날리면 논란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언급을 하는 거를 공세를 취했었던 당시 집권 여당 입장에서 굉장히 좀 상반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 보일지 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자, 김건희 씨요. 영부인으로는 첫 구속 기소됐고 부부가 이제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특검 수사를 받아온 김건희 씨에 대해서 오늘 민주기 특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항목이고요. 자본시장법 위반은 이른바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된 것이고, 정치자금법 위반은 뇌물수수 의혹 뭐 그리고 이제 명태균 씨로부터 받은 이제 여론조사를 이제 뇌물로 특정한 뭐 그런 위반 혐의고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목걸이라든지 뭐 브로치라든지 이런 이제 귀금속을 받은 혐의와 관련된 혐의점을 일단 특검에서는 확정을 했고요. 현판식 열고 수사 개시한 지 59일 만에 두 달이 채 안 되는 시점에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전직 영부인이 구속 기소 받는 거는 이번이 역사상 처음이고요. 헌정사상 또 역대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도 역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전히 진술은 거부하고 있고요.
네, 김건희 지금까지 씨. 뭐 네. 5차례 특검의 그 대면 조사를 받았는데 일관되게 특검에서는 진술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 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김건희 씨의 범죄 수익에 대해서 예. 액수가 특정이 됐습니다. 특검팀에서는 총액 10억 3천만 원으로 범죄 수익을 예. 추정을 했고 특검팀에서는 그래서 이제 기소와 함께 이 범죄 수익에 대해서 추징 보전 청구를 했습니다. 예. 뭐 애초에 뭐 윤석열 씨 부부에 대해서는 70억이 넘는 재산 예. 신고가 공짜 재산 신고를 통해서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추징금을 뭐 납부받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만은 일단 혹시 나중에 형 확정을 받기 전에 네. 재산을 빼돌려 가지고 이걸 어렵게 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예.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를 취한 걸로 그렇군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정한 내용들을 보시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통해서 주가 조작에 가담을 해서 8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예. 이렇게 특검에서는 특정을 했고 그리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예. 제공받은 혐의 그리고 전성배 씨와 공모를 해서 고가의 목걸이 등을 합쳐서 총액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예. 수수한 혐의 이런 걸 이제 종합하면 10억 3천여만 원 정도를 부당 취득을 했다. 이렇게 지금 특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가 더 진행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양평 고속도로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은 부분, 뭐 이런 부분들도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추가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이번에도 추가되지 않은 귀금속들이 예. 계속 지금 확인이 되고 그렇습니다. 있는 상황이고요. 이 외에도 이제 16가지 혐의에 대해서 특검법에 명시가 되는데 그 예. 중에 3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죠. 이제 예.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김건희 씨에 대한 추징 금액 보전 뭐 청구라든지 예. 혹은 뭐 이제 앞으로 기소될 내용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김건희 씨는 달빛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남편도 그렇고요. 달에 대한 비유를 참 좋아해요, 보면. 네, 오늘 예. 기소가 이루어지니까 김건희 씨가 변호인단을 통해서 입장을 냈는데요. 시적인 표현을 좀 사용을 했습니다. 예. 제게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 앞으로도 그 어떤 혐의에 관해서든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출석할 것이다.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을 견디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지금의 저는 스스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마치 확정적인 사실처럼 매일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또한 피하지 않고 살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낙에 뭐 특검 조사에 임하면서도 의혹에 대해서 다 지금 부정하는 입장을 예. 취해왔었기 때문에 뭐 결국은 이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진실을 드러내고 자신의 무죄를 밝히겠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이해는 안 가요. 무슨 말인지. 뭐 가장 어두운 밤 뭐 이런 뭐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요. 이게 이 상황에 어울리는 말인가 뭐 동특이 싶고.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는데 네. 뭐 그런 표현을 따와서 네. 한 것 같습니다. 뭐 굳이 비유적으로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국어국문학과 출신인데 예. 굳이 비유적으로 따지자면 이제 어두운 밤을 강조하려면 어두운 걸 강조해야 되고 예. 밝은 걸 강조하려면 밝은 걸 강조하는 게 이제 비유적으로 맞는데 예. 둘을 좀 섞었습니다. 그렇군요. 국어 시간에 이제 그렇게 성적이 좋았던 학생인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리고 요양원 말입니다. 또 그 말 많고 문제 많은 네. 금거북이요. 10돈. 이게 매간 매직 의혹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네, 이미 이제 서희건설을 통해서 고가의 목걸이나 브로치 등을 수수를 했다라는 예. 의혹은 이제 특검을 통해서 이미 확인이 됐는데 어제 MBC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은 그 외에도 서희건설 외에도 귀금속을 주고받은 매간매직 의혹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지난번에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 거북이를 예. 발견을 했고 이 금 거북이를 준 사람 그러니까 공여한 사람이 현직 국가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배용 위원장인 걸로 확인이 됐다고 예. 합니다. 지난달에 이제 그 요양원을 압수수색을 할 때 보니까 최은순 씨랑 이제 오빠 김진우 씨가 이제 운영하는 남양주 소재 A 요양원인데 거기서 여러 개의 금고가 예. 사금고가 나왔고요. 그 중에서도 김건희 씨의 동생인 김진한 씨가 사용하는 걸로 추정되는 금고에서 금거북이 1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임경민 작가 고생했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 네, 임작 그 전에 1부에 고생했고요. 2부 다시 이어가 주시죠. 네. 예. 아까 2부에도 작별 인사를 해가지고요. 예. 금거북이가 발견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 금거북이가 보니까
10돈짜리 예. 이거 한 냥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냥 정도 되는 크기의 예. 금거북이고 현재 시세로 치면은 한 65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로 예.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금거북이와 함께 금고 안에 윤석열 씨 부부 앞으로 보내는 편지가 들어 있었고 네. 그 편지의 작성자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었다라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편지와 금거북이가 둘 다 발견이 됐는데 현직 국가교육위원장이 보낸 것이었다라는 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서희건설 그 회장의 목걸이처럼 이것도 결국 자리를 받기 위해서 금품을 제공한 것 아니냐라고 지금 특검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배용 위원장이 애초에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이 될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화여대 총장을 지냈는데 윤석열 씨가 당선된 이후인 2022년 7월에 청와대 관리 활용 자문단 단장으로 위촉이 됐고요. 그러니까 뭐 캠프에 결합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같이 활동했던 인물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 당선 이후에 들어온 인물이고 그해 9월부터는 국가교육위원장직을 맡아서 지금 수행을 하고 네. 있는데 애초에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될 때부터 친일 역사관 논란, 예. 이른바 이제 뉴라이트 사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기존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국정교과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예. 대표적인 뉴라이트 계열 인물로 꼽히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야당의 거센 저항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력들이 계속 주목을 받는 겁니다. 지금 김건희 씨한테 이제 귀금속을 제공한 다른 축인 예.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이 국가조찬기도회장을 맡고 있는데 예. 그 국가조찬기도회의 부회장이 이배용 위원장이다. 예. 여러모로 봤을 때 김건희 씨와 연결될 수 있는 의심스럽습니다. 고리들이 많다 보니까 예. 특검에서는 이 문제도 굉장히 좀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예. 이배용 위원장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연가를 내고 지금 출근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권성동 의원이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무슨 의미가 있는 일인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어제 예. 특검에서 이제 구속영장을 네. 청구를 했는데 국민의힘의 연찬회에 출석을 했다가 이 소식을 듣고 중간에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부당한 정치적 표적 수사다. 네. 그럼에도 저는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고 과거에도 내려놓았듯이 이번에도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예. 하면서 문재인 정권 때도 같은 방식으로 저를 기소했지만 결국 대법원 무죄 판결로 결백을 입증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실제로 2018년에 강원랜드 부정체육 의혹 사건 당시에 체포 동의안이 제출됐는데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영장이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좀 이번 경우는 그때랑도 좀 다른 게 예. 뭐 아시다시피 이제 워낙 여권이 지금 압도적인 의석수를 국회에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체포 체포 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00%죠 거의. 예. 뭐 거의 뭐 99.9%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워낙 좀 드러난 혐의들이 여러 가지가 구체적인 증거의 뒷받침을 받고 있다 보니까 야당 내에 이탈표 조짐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본인이 포기하는지 여부랑은 상관없이 통과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긴 합니다. 예, 그 포기하겠다는 선언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행위일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권성동 의원이 받았다라고 하는 현금 1억여 원의 이제 핵심 증거 중에 하나, 통일교의 전 재정국장이었던 윤영호 전 본부장의 부인 이모 씨가 통일교 재정국장 시절에 이 권성동 의원과 윤영호 전 본부장이 만나기 직전 현금 상자를 사진으로 찍었던 게 특검에 확보가 됐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물적 증거가 이미 확보가 된 상태고 그 외에도 오늘 추가로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권 의원 본인이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면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2번 만나서 큰절한 거는 사실이다. 다만 돈은 안 받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할까요? 시간이 다 됐죠? 예. 이번엔 정말입니다. 예, 이번엔 진짜 헤어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